안녕하세요. 독서를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오늘은 9강의 두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 누리소통망이 자본이 될 수 있을까 읽기 전에로 이런저런 읽을 준비를 했다면 이번 시간은 빡세게 읽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소셜미디어, 누리소통망 에서 그 당시에는 누리소통망, 지금 소셜미디어, SNS란 말을 더 많이 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점과 단점으로 먼저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생각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회관계망 서비스, 소셜미디어, SNS, 이걸 우리 교과서에서는 2016년 용어로 누리소통망이라고 썼는데요. 장점, 단점.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 말고 사회에 좀 다른 관점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에요. 이 글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누리소통망 SNS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걸리는 건 사회자본. 사회자본이란 뭔가? 그렇죠. 그래서 읽기 전에 자본이라고 하는 야 자본금 있어? 무슨 가게 창업하려면? 그렇죠. 자본이라고 하는 거 원래 우리가 돈, 물적 자본 아니면은 인적 자원, 자본, 사람. 그런데 여기서는 사회 자본? 그렇죠. 이제는 돈이나 사람 같은 자본 말고 사회적 자본, 네트웨어라고 하는데 그 사회에 얼마나 관계의 질, 네트워크가 깔려있나 네트워크가 협력과 조정이 잘 되는가, 정직한가, 그 사회는 믿을만한가 이런 것들이 사회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제목은 누리소통망이 자본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SNS가 공동체의 신뢰와 협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제목만 봐도 그렇죠? 이런 내용이 이어질 거라고 짐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했습니다. 김윤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사회학자라고 경제학자라고 했습니다. 박스오피스 경제학 2016년 책인데요. 거기에 목차까지 봤죠. 저번 시간에 패친과 좋아요가 자본이 될 수 있을까? 이 글을 가져오면서 패친과 좋아요를 누리소통망으로 바꿨어요. 교과서에는 이 메리어가 직접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페이스북이구나.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는 게 우리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밑에 이 페북의 SNS가 공동체의 신뢰와 협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페북을 사용하면서 공동체의 신뢰와 협력이 더 늘어났다. 아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교과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복도신에다가 띡 찍었는데 어제 우리 아침에 나는야 환경지킴이에서 학생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소통하는 구조가 이제는 인스타그램 참여, 등굣길에서 포토존에 사진을 찍고 학생의 계정에다가 올리고 그러면 소통을 한다. 구글 폼으로 작성해달라. 학생 인스타 계정에 참여해라. 그렇죠. 이제 우리한테는 2016년 교과서는 어떨지 몰라도 2021년을 사는 우리한테는 인스타는 공동체 의견을 보내는 주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기사 선생님이 링크해 놓은 그 기사 하나가 있는데 한국의 SNS 이용률이 세계 2위다. 1위는 뭔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아랍에미리트. 돈은 되게 많은데 자원은 척박한 손에 쥐고 있는 SNS 휴대폰뿐이 없으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2위 그리고 10대와 20대 30대는 1위가 전부 다 인스타였다. 40대 50대 밴드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은 후발주자다. 이런 지금 인스타가 대세라고 하는데 이거 매체가 끼리끼리 세대 따라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책부터 책에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교과서 워크북 펴세요. 첫 번째 문단. 화제가 제시되고 있네. 그렇죠. 사람들이 SNS, 누리소통망에 뭔가를 적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적고 있을까? 이 사람은 김윤지, 이 글 쓴 사람은 누구? 경제학자. 그러니까 경제학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누리소통망은 이용자에게 어떤 경제적 보상을 주고 있는 걸까? 경제적 가치는 뭘까? 첫 번째 문단. 누리소통망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을까? 누리소통망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두 번째 문단. 그렇죠. 이제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돈 버는 거, 홍보 이런 거는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에 연관해서 살펴볼 거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봤지만 사회자본이란 무엇인가 개념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사회자본이란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된 제도, 규범, 관계망, 신뢰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나 사랑 같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자본을 뜻한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SNS에서 사회자본과 밀접한 사회자본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펴봤죠? 앞에서.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제학은 물적, 인적 자원.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는 뭐예요? 사회자본, 사회의 어떤 신뢰, 관계망, 사회자본이 사회적 거래 비용을 절감시켜서 이런 자본, 물적,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인다. 그래서 결론은 사회자본을 잘 갖춘 나라들이 경제 발전이 더 쉽다, 용이하다. 선생님 밑에다가 그러면서 사회 전체의 공유된 가치의 차이, 사회적 신뢰도 뭐 이런 거죠. 선생님이 2번에 이어서 3번도 사회자본의 중요성과 가치라고 하는 선생님이 옆에다가 살짝 K 콘텐츠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K 콘텐츠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물론 그 SNS 덕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국적인 문화, 한국적인 드라마, 그렇죠? K 드라마, K 요즘에는 수우파 선생님 봤는데 댄스 대단해, 그렇죠? BTS 대단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회 자본에서 우리는 월등한 기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막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사회 자본의 중요성과 같이 되게 중요하다. 1, 2, 3번.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하나 나와요.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리소통망에 주목하게 된 데에는 사회자본이란 개념을 널리 알린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사람이 있다.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회자본이라는 말을 했냐면 나홀로 볼링, 그러니까 1950년대 미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볼링을 함께 치는 게 아니라 혼자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공동체의 단체 활동을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게 뭔가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자본이 쇠퇴한다, 나홀로 하는 일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4번, 5번 연결된 겁니다. 혼자 볼링치기. 그래서 퍼트넘은 세 번째 줄, 이처럼 사회 공동체가 해체되고 혼자 놀기를 즐기게 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의미 등을 분석하면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렇게 혼자 놀기의 중요성, 혼자 노는 현상들이 늘어나니까 사회자본은 점점 떨어진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회자본은 개인들 사이 연계, 발생하는 사회관계망, 호혜성, 서로 상호, 이게 덕이 되는 거, 신뢰의 규범, 이런 게 줄어든 사회는 문제가 있다. 정리하면 퍼트넘은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1950년대 미국 사회 개인화 사회를 들면서 사회자본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6번. 그렇죠. 그래? 경제학자들이 퍼트넘의 생각으로 사회자본이라는 게 있어? 그래? 그래서 두 번째 줄, 사회적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 경제발전이 더 쉬울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자본이 긍정적인 영향,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사실에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하는 사람들은 혹시 SNS, 누리소통망 활동, 그래서 따라서 누리소통망 활동이 이용자의 인적관계망 활동을 향상시켜 사회자본을 늘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사람들의 SNS, 누리소통망 활동은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과연 SNS는 사회자본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까? 이러면서 4번, 5번에서는 퍼트넘이 사회자본이라는 얘기를 했고 6번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SNS에 주목하게 된 거죠.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결과 연구가 있는데 여기 또 역시 전문적인 어떤 그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어요. 독일 사회경제연구소에서 2014년 조금 오래됐다. 벌써 9년 전, 8년 전이니까 7년 전인가? 좀 오래된 자료예요. 조금처럼 급속한 어떤 그 성장 속도에 비하면 누리소통망 활동은 분명 사회자본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사회자본을 증진한다라고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NS 많이 하니까 결속력이 강해진다, 대면 접촉 늘어나고 신뢰도 높아진다, 사회가
건강해진다, 사회자본 늘어난다, 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8번. 그런데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렇죠. 첫 번째 줄 끝부분에 실제도 현실 공간에서도 상대적으로 타인과 교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이상하지 않은 오류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5번째 워크북 넘겨서 인터넷 통신망에 깔린 정도를 가지고 사회자본을 측정하자. 이런 방법이 사회 경제학자들이 쓰는 것 중에서 실제적으로 그렇죠. SNS 활용, 의소통망 활용도와는 유사성이 깊지만 이용자들이 원래 성향에서 벗어난 거, 인터넷 통신망에 깔린 거, 이런 도구 변수를 가지고 추정하는 거, 경제학 분석을 할 때 유용하게 쓴답니다. 그러니까 7번에서는 그 SNS를 많이 하는 게 7번 문단, 그렇죠. 인터넷망에 깔려 있는 거로 측정하기로 했는데 8번은 그 이유가 도구 변수, 인터넷 통신망이라 하고 하는 원래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통신망에 깔려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답니다. 그랬더니 9번, 7, 8, 9 연결되겠네. 7번에 나온 결론을 확인한 거죠. 그렇게 8번에서 인터넷 통신망에 많이 깔린 거, 그걸 도구 변수로 했더니 그런 지역일수록 누리소통망 활용도가 높았다. 이거는 그 깔린 지역에서 사회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연구 결과 첫 번째, 독일 사회경제연구소 연구 결과 첫 번째, 사회자본의 증진에 SNS가 효과가 있다. 그런데 10번, 다른 점 동그라미. 그렇죠. 그런데 이 연구팀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약간 양상이 다른 것도 있다. 뭐예요? 누리소통망 이용이 기존에 알고 지내는 집단에서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측면은 크지만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는 늘리지 못한다.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린다. 즉, 선생님은 맨 마지막 부분에 형광펜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미 소속된 집단에 대해서는 가족, 친구, 이웃, 그래서 카톡창, 카톡으로 더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지만, 그래서 SNS로 내가 속하지 않는 집단의 외부인을 불신하는 마음은 더 강해진다. 요거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왜? 라는 생각도 들리고 2016년의 생각이었어요. 일단 집단 외부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 두 번째가 나왔다. 그래서 11번 분석하는 거죠. 새로운 용어를 사용해서 11번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 그래서 이 경제학자인 김윤지 저자는 사회자본을 크게 3개로 나눕니다. 사회자본은 여러 가지 개념이 중층적으로 다양하게 섞여 있는 탓에 관련된 집단의 동질성에 따라서 크게 결속적 사회자본, 교량, 다리가 되는 사회자본, 연결된 사회자본 3가지 차원이다. 결속된 사회자본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 아주 동질적인 성향, 교량적 사회자본은 이보다 좀 이질적인 동료나 조직의 구성원들, 연결적 사회자본은 이보다 더 먼 집단, 조직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 두 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거를 사회자본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면 두 번째 형광펜, 누리소통망 이용이 SNS가 동질적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결속적 사회자본은 강화하지만 동질적인 집단 안에서는 이질적인 집단 사이에서 간에서 나타나는 교량적 사회자본은 더 떨어뜨린다. 다른 조직의 그 구성원들한테는 신뢰감 없다. 그쵸? 오히려 더 적대한다. 뭐 이런 의견이 나왔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이에 대해 똑같은 말 지금 반복하고 있어. 외부인과의 접촉면은 늘렸지만 사람들의 태도가 현실보다 더 공격적이어서 SNS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나랑 의견이 다르다. 막 싸우죠. 댓글. 그렇죠.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서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물고 뜯는 논쟁들을 자주 접하면서 외부인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했다. 11번. 결속적 사회자본 SNS 강화하지만 교량적 사회자본 나 이외의 다른 조직의 사람들 악화시킨다. 우리 워크북에는 이런 표가 나와 있습니다. 서로 화살표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게 결속적인 사회자본이라면 화살표. 그렇죠. 다른 조직의 다른 집단의 누군가에게는 서로 반목하고 있다는 거죠. 적대하고 있다는 거죠. 독일 사회경제연구소에서는 누리소통망 이용이 결속적 사회자본은 강화하지만 교량적 사회자본이 약화한다.
교량적 사회자본, 우리 학교에나 다른 학교에나 다른 조직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연결적 사회자본, 그런 어떤 집단, 뭐 이런 개념. 12번. 그래서 이런 거 12번. 즉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하고 있네. 그렇죠. 상세화하고 있네요.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끼리 거꾸로 쟤네들 집단 외부인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측면, 즉 결속적 사회자본이 강화되는 것은 교란적 사회자본이나 연결적 사회자본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거 밑에 줄치고 싶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와 타자 또 나왔네.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나와 타자의 차이가 더 도드라지고 내가 소속된 집단 외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과연 SNS,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12번. SNS로 결속된 사회자본. 소속 집단은 강화되지만 집단 외부인, 나 말고 타자야, 공격, 차이, 이게 불신, 이런 게 과연 의미가 있나 SNS가? 그래서 13번. 경제적인 차원으로 봐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나 노인들, 가족, 친구, 이웃 이런 결속적 사회자본이 중요한 보호를 받아야 하니까 그 동질 집단 내에서 어린이나 노인들한테는 결속 사회자본이 중요하지만 사회활동을 하는 성인에게는 교량적 사회자본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물고 뜯고 싸우니까 별 도움 주지 못할 거다. SNS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성인에겐 SNS는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다. 결국 14번. 사회자본과 관련해서 경제학자니까 세 번째 줄. 내가 속한 집단에서 유대감이 깊어져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못 믿을 사람이 더 많다고 느끼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SNS 활동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고민이 필요하다. 이게 2016년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죠. 코로나 시대로 훅 다가온 우리는 원격 시대, 비대면 시대의 SNS는 엄청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얘가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우리 다. 그런데 여기서 경고한 사회 집단의 어떤 그 통합,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그때 문제제기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렇죠. 사회 전체적으로 SNS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고민해봐라. 뭐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거 조금 길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문단을 구조화, 설명문이라고 했습니다. 1, 2, 3번. SNS의 경제적 가치를 볼까?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어 얘들아. 사회자본의 중요성, 가치가 있어. 4번, 5번, 6번. 퍼트넘이란 사람이, 그렇죠. 사회자본이라는 말을 얘기했어. 사회자본, 나홀로 볼링을 치면 공동체도, 그렇죠. 효율이 떨어져. 그래서 6번. 그렇다면 SNS가 사회자본, SNS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7, 8, 9. 독일사회경제연구소에서 그래, SNS는 사회자본을 증진시켜.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인터넷 망에 깔린 정도를 가지고 추정했던 역시나 9번. 사회자본 증진에 효과가 있다. 그런데 독일사회경제연구소가 7, 8, 9 이런 의견만이 아니라 다른 의견도 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하늘색 의견. 그렇죠. 여기서 주장하는 의견. 소속 집단은 끈끈한 유대감을 주지만 타 집단의 외부인은 불신한다. 이거를 무슨 결속적 사회자본은 강화, 교량적 사회자본은 약화 이런 말을 썼죠. 별거 아니죠? 그래서 12번, 13번, 14번 맺은 말. 나와 타자.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SNS가 우리 사회자본을 과연 증진시켜주나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리소통망이 사회자본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선생님 맨 처음에 글을 읽으면서 정리한 건데 제목 누리소통망 자본이 열쇠말이었어요. 노란색. 그래서 우리가 SNS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들어갔고요. 여기서 자본이라는 건 물적 자본, 인적 자본 말고 파란색 사회적 자본. 그렇죠. 사회적 자본을 잘 갖춘 나라가 경제 발전도 높다. 사회적 신뢰.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말에 사회자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파란색 세 번째, 누리소통망이 활발한 사회에 주목했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3개를 해놨는데 첫 번째, 가운데 동그라미, 주황색, SNS가 구성원 간 사회자본을 증진시킨다라는 결론 말고 이미 소속된 집단에는 끈끈한 유대감을 주지만 외부인에게는 불신감을 준다. 빨간색 경고등. 그렇죠.
이거를 그 사회자본의 종류로 얘기할 때는 가족, 친구, 이웃은 강화시키지만 교량 다른 집단의 누군가, 다른 집단은 빨간색 경고등. 그렇죠. 불신감을 준다. 그래서 과연 SNS가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을까? 사회 전체적 통합을 해치는 건 아닐까? 라고 맨 마지막이 나왔지만 이건 1916년, 지금은 코로나 시대 이후 SNS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받아들여 왔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볼 건가? 고민이 남았다고 선생님이 생각해요. 이 글은 그렇죠. 설명문입니다. 주제, 누리소통망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를 특징, 사회자본이란 무엇인가, 어떤 종류로 나뉘어져 있나, 그리고 퍼트넘과 독일사회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입니다. 공부할 때 여러분 멈춰놓고 공부하세요. 학습하고 1, 2는 쉬우니까 지금까지 한 거 반복이니까 여러분이 하시고요. 우리는 3번 여기서는 1900년도랜다. 2016년의 자료, SNS를 왜 이용하나?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선생님이 워크북을 만들면서 2021년 누리소통망 이용하는 까닭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선생님 수업 준비하면서 2021년 코로나19 1인 가구 시대, 앞에서 퍼트넘이 그죠? 나홀로 볼링. 근데 지금 진짜 본격적인 1인 가구 시대인데 그러면 사회자본이 줄어들어? 아니죠. 우리는 그런 코로나19와 SNS가 막 활발하게 이렇게 사회적인 인프라 기반을 형성한 시대에 1인 가구 시대니까 SNS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1년 코로나19와 1인 가구 시대에 SNS는 어떤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는지 정보 검색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거 한 10분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3번 자리에다가 찾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렇죠.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했는데 워크북 68쪽을 보면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인간관계 내 생각을 적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2021년 SNS 이용률 세계 2위다 우리. 그렇죠. 10대 인스타그램 맨날 유튜브 들여다본다. 코로나19 1인 가구 시대로 원격 비대면 사회에 훅 들어와서 SNS는 필수 불가가 이런 거다. 긍정적인 사회자본, K 콘텐츠의 약진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SNS의 장단점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워크북 68쪽 을 채워오는 거 다음 시간에 이걸 바탕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될까, 뭐가 중요할까,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까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 다음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빼곡한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